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5월 10일 취임 후 6개월 만인데요. 대통령실은 최근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국민과 소통이란 취지를 살릴 방안이 마련되면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하던 청사 1층 로비에는 가림막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방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로 출근길 문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역대 정권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소통 시도로 주목을 받은 출근길 문답은 윤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지난 5월 11일 시작됐지만 6개월여 만에 중단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인 지속할 수 없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태란 지난주 금요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서 벌어진 공개 설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 통화에서 삿대질하며 고성이 오가는 난장판이었다며 국민에게 더 이상 이 같은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기자 행태로 출근길 문답이 황폐화됐다며 공개 설전과 관련해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을 하지 않고 용산 집무실로 출근해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출근길 문답을 하는 1층 로비에는 지난 주말 새 나무 합판으로 만든 대형 가림벽도 설치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 행사나 대통령 비공개 일정 관리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선 여당에서 잘한 결정, 부득이한 조치란 반응이 나온 반면 야당에선 불통, 점입가경이란 비판론이 제기되는 등 벌써 정치권의 공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출근길 문답은 국민과 소통을 위해 마련된 거라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3천여 명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나흘 연속 전주 대비 감소하며 확산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위중증 환자는 2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계량 백신 접종 집중 접종 기간도 시작됐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20일 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3,091명입니다. 하루 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말과 휴일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이른바 주말 효과 때문인데 일주일 전 같은 날과 비교해봐도 600여 명 줄었습니다. 한 주 전 대비 확진자는 나흘 연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집중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465명, 2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1,500여 위중증 환자용 병상 가동률은 33%, 서울 43%, 경남 45% 수준을 보였는데 강원도는 이 비율이 60%에 달했습니다. 19일 발생 기준 사망자가 누적 3만 명을 넘은 데 이어 20일 또다시 35명의 사망자가 나오자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누적 사망자 3만 명이 넘었습니다만 지난 코로나 이전 10년간 평균 연평균 독감 환자의 100배를 넘는 숫자입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중증과 사망뿐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후유증까지 감소시킨다며 동절기 추가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 0시 기준 전체 성인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5.9%, 100명당 6명꼴을 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을 집중 접종 기간으로 설정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50%,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이용 종사자 60%의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한편 중국에선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2명이 길거리에서 손발이 묶인 채 무릎이 꿇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광저우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해 지난달 29일부터 봉쇄된 상태였는데요. 과도한 방역 통제에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임광빈 특파원입니다. 두 여성과 길을 막아선 방역 요원들 사이에서 말싸움이 오갑니다.
고성이 오가기를 한참 갑자기 한 남성이 여성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또 다른 방역 요원들은 이를 말리는 여성을 잡아 끌어 팔을 비틀었습니다. 방역 요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을 세우듯 여성들의 손발을 묶어 바닥에 꿀렸습니다. 중국 남부 광저우에서 촬영된 이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자 현지 경찰은 두 여성이 지난달 30일 이후 PCR 검사를 받지 않아 이동 제한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봉쇄 지역을 벗어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방역 요원들의 협조를 거부해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SNS에서는 여성들이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방역 요원들이 권력을 남용해 과도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에서는 고강도 방역 통제가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방역 요원과 주민들 간의 충돌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2만 6천 명을 넘겨 역대 최다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방역 장벽을 쌓아온 베이징의 신규 감염자는 하루 만에 330명 급증하면서 1,000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도 2명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이미 식당 내 식사 금지와 외출 자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사망자까지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 통제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요소수 대란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말 품귀 현상이 빚어져 한때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란을 틈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비업자들과 화물차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자 불법 개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여주 남한 강변의 한 주차장으로 대형 화물 트럭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나가면 대기하던 또 다른 트럭이 들어옵니다.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자 요소수를 넣지 않아도 차량이 운행되도록 차량용 매연 저감 장치, 일명 ECU 프로그램을 불법 조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물질인데 ECU 데이터 값을 조작하면 요소수를 넣지 않거나 적게 넣어도 차량이 운행됩니다. 정비업자 A씨 등은 차주들로부터 대당 12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받고 ECU 프로그램의 데이터 값을 임의로 설정하거나 작동하지 않도록 무단 조작했습니다. A씨 등에게 불법 조작을 의뢰한 운전기사는 110명이었는데 이들은 매달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지만 매연을 다량 배출해 대기 오염을 유발했습니다. 불법으로 프로그램이 조작된 화물 차량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로서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원상복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환경부에 정책 제안을 해놓은. 경찰은 정비업자와 불법 조작을 의뢰한 화물트럭 운전기사 등 1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불법 개조가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부터 택시부재를 폐지했죠. 45년 만에 택시부재 해제로 심야 택시 대란이 해소될 걸로 기대됐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심야 택시난 해소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택시 부재를 해제했습니다. 이틀 운행 뒤 하루를 강제로 쉬게 하는 제도가 사라지면 택시기사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였습니다. 심야 시간대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심야 시간 택시 공급은 늘었을까? 서울시가 택시 부재가 해제된 지난 10일부터 5일간 개인 택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하루 평균 3만 4천 대에서 3만 7천 대가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재 해제 전보다 하루 약 4,100대가 늘었는데 심야 택시만 놓고 보면 하루 평균 500여 대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의 기대와 달리 심야 택시 확대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시작되는 12월부터는 본격적인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했다고 해서 심야 택시 공급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야 할증 요금이 인상되는 11월 1일부터 심야 택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야 요금이 인상돼 택시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당분간은 승객 수요가 줄어들어
택시기사의 수입 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박상률입니다.